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풍속이 초당 1m인 경우, 일반적으로 풍속일 경우에는 10m/s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우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가 되겠는데 1cm가 아니라 1mm/h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3번, 그 다음에 강설량이 매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이거는 맞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고 1번과 2번도 암기해주면 되겠죠. 10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쳐야 되는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추락 방어망이 됩니다. 104번 문제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전부 외우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암기 팁을 활용해서 외워줬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의 부재의 접속부가 만약에 손상되거나 변형이 된다면 버팀대가 침하된다. 자, 이렇게 한 글로 쫙 해서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재의 접속부는 무엇이다?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자, 그 다음에 손상 변형은 무엇이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그 다음에 버팀대는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치마는 치마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낙방에 대한 위험성은 포함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10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에 치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적당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슬럼프가 클수록 작아진다고 했는데 슬럼프가 클수록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하지 않은 건 1번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보기도 중요합니다.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며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크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자를 그대로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75도 이하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추가적인 사항으로서는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1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률이 65%인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 사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공정률 기준은 총 3가지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에서 70%인 경우, 두 번째는 70에서 90%인 경우, 마지막은 90%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50에서 70% 있을 경우에는 사용 기준이 50% 이상이 되며, 그 다음에 70에서 90일 경우에는 70% 이상, 90% 이상일 경우에는 9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65%에 해당되는 것은 이 사이값이기 때문에 50% 이상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116번 보도록 할게요. 추락방망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 있는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자강도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나와 있는 표를 그대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표를 눈에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신품일 경우에는 그물코의 크기가 5와 10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매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cm이면서 매듭이 있는 신품일 경우에는 몇이 된다? 200이 정답이 된다. 1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 사용하는 경우에 3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 2개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번 보기, 4번 보기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막이 붕괴 원인 중 보일링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일링과 우리는 히빙에 대해서 비교하여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였죠? 히빙은 부풀어 오르는 것, 보일링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집안인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1번 보도록 하면 집안을 굴착했을 경우 굴착부와 지하수 차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역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일링 현상은 사질토 집안의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히빙은 점토 집안이었죠.
이렇게 같이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3번은 뭐다? 굴착 저면에서 액상화 현상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자, 맞는 보기. 그 다음에 4번은 히빙 현상에 대한 것이 되겠죠. 연약 점토질, 점토하면 바로 히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줄 수 있겠죠.